톱스타들에겐 시간이 돈. 밤샘 강행군에 지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신비의 피로회복제.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끼리 뭐 행위하는 그런 뭐 피로회복제가 있다. 1회당 한 만원 정도? 고액 피로회복제. 자는 시간 아까운 건 수험생도 마찬가지. 라이벌을 이기려면 수능 주사가 필수. 주사 맞아서 공부 잘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졌는데. 애들 공부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말도 못해요. 공부 너무 불쌍해요.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좋게 맞춰주려고. 저희가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있나요? 밤을 잊은 젊음의 열기. 매일 밤 클럽가에서 흘러나오는 건 다름 아닌 약물의 향기. 밤새 놀아도 끄덕없다는 만능 피로회복제. 그 정체가 궁금하다. 톱스타부터 수험생까지 약물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사람들 덕에 대한민국은 지금 피로회복제 열풍. 일단 한 번 맞으면 요상하게 빠져든다는 신비의 피로회복제. 그 엄청난 실체를 밝혀본다. 한류 열풍에 발맞춰 전 세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스케줄. 거기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밤샘 촬영까지. 대한민국 1%에 빛나는 톱스타들에게 그야말로 시간이 돈이라는데 혹시라도 귀하신 몸 상하지 않을까 염려될 지경. 지금 만약에 이 가수가 정상에 올랐을 때 그거를 다 이렇게 뽑아야 나중에 이제 회사 운영도 되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잖아요. 또 그 인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무리하게 이렇게 스케줄을 잡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눈물나는 링거 투어는 기본. 일부 가수들의 경우 라이브를 고집하는 현 추세에 발맞춰 특별한 약물까지 복용한다는데. 노래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성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성대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뭐 안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성대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제 같은 거는 많이 복용하는 추세예요. 대부분 종종 복용들을 하고 있어요. 일반 연예인들은 좀 이렇게 구하기가 뭐하고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하는 또 여기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몰래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중독이 되다 보면 좀 더 강한 것을 원하고 좀 더 또 강한 것을 원하다 보면 이제 진짜 뭐 이렇게 필로폰이라든가 그런 진짜 마약 중독성이 아주 강한. 그렇게 해서 빠지기가 쉬워요. 걸핏하면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마약 스캔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스타들의 경우 불법 마약류 외에 수시로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는 것.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방송 관계자를 만났다. 그냥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뭐 얼마나 피곤하냐 요즘에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연예인들끼리 뭐 행위하는 그런 뭐 피로회복제가 있다. 그래서 그 피로회복제는 뭐냐고 물었더니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원 가서 뭐 주사를 맞으면은 그게 뭐 한두 시간 안에 정말 피로가 싹 풀리고 몸에서 아팠던 게 다 없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건데 고가의 뭐 주사약인데 일반 주사의 20배? 한 번 주사를 맞고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좀 이렇게 갑자기 잠이 확 든대요. 이게 갑자기 잠이 들고 한 3시간 후에 깨어나면 이제 몸이 가뿐해지는데 그게 이제 한 1회당 뭐 만원 정도. 믿기지 않는 사실. 일단 제보자가 지목한 강남의 피부과에 접촉을 시도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과입니다. 예, 저기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태반약 만우주사 이런 거 말고 거기에서 좀 되게 좋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전화드렸는데. 연예인들은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안 하시거든요, 아직. 아, 그래서 원장님께 여쭤보고요. 예. 그게 연예인들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연예인들만 맞을 수 있다는 안내. 제작진은 신인 가수로 가자. 고가의 피로회복제를 직접 맞아보기로 하고 병원 내 잠입을 시도했는데 트로트 쪽이에요. 저도 트로트 좋아해요. 네. 잠을 한 2시간, 3시간? 그래서 잠을 그렇게 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피로회복제 같은 거 이렇게 주사
주사 같은 거 이제 맞잖아요. 네. 그런 거, 뭐가 있죠. 사실 그런 게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잘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클리닉에서는 문제가 됐거든요. 얘기 듣고 왔는데 얘기 듣고 아마 없었을 건데 근데 어느 날부터는 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 한다? 결국 촬영을 포기하고 또 다른 성형외과로 향한 제작진. 이곳 역시 연예인들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곳이었는데 아니 제가 막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전화 상담 때와는 달리 번번이 잡아떼는 의료진. 저는 듣기로는 그냥 강남에 있는 그런 연예인들 잘 가는 그런 병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주사 있냐 물어봐도 이제 뭐 이렇게 엄두가 안 나는 금액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뭐 쉬쉬하고 연예인들 오면은 연예인 아는 사람들끼리 오면은 그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일반 뭐 연예인들 잘 가는 그런 뭐 병원에 원장이랑 같이 뭐 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다는 기자의 제보 메일을 받게 되는데 여전히 신비의 피로회복제를 시술한다는 병원. 제작진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 DC가 있고 하다 보니까요. 뭐 원 정도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연예인분들. 네, 한 번에 그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요. 쉽게 이렇게 많이 하시지는 못하는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 보니까 꾸준히들 찾고 계세요. 미시 탤런트 같은 경우에 더 신경 많이 써요. 그거. 누군데요? 그런 분들 뭐 씨라든가 뭐 매일 오시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담이 끝나고 드디어 공개되는 연예인 전용 피로회복제. 몇백만 원의 시술치고는 간단한 혈관 수액이 투여되고 곧이어 이어진 설명. 솔솔 잠이 오면서 숙면에 빠질 것이라는 것. 주무시고 네, 편하게. 숙면을 유도한다는 약 성분이 의심스러웠다. 의료진이 자리를 비우기가 무섭게 주사 바늘을 빼내고 수액을 채취한 제작진. 혹시라도 병원 측이 의심하지 않을까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와 촬영팀에 합류하는 데 성공. 이것이 바로 연예인들만 맞는다는 피로회복제. 피로회복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분 분석이 시급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약물남용연구소. 상황을 설명한 후 피로회복제를 건넸다. 언뜻 봐도 몇 가지의 성분을 혼합한 듯한 정체불명의 약물.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가 총동원된 성분 분석이 시작되고 이제 남은 건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인데 며칠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과연 피로회복제는 무엇일까? 설포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검출됐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성분은 아닌데 환자가 기분이 좋게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아닌가. 정맥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포폴이 검출됐고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마취 유도제입니다. 마취를 시키는 약이죠. 그러니까 마취가 심해지면 뭐 죽을 수도 있죠. 췌장염이나 다른 질환을 앓으면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다가 이 내성이 생겨서 점점점 많은 약을 하게 돼서 중독이 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의료용으로 사용이 되는 약품들 중에서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미다졸람이라든가 또는 플루니트라제표 같은 수면제라든가 혹은 뭐 프로포폴 같은 이제 마취 유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수면 내시경을 250번씩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연예인 피로회복제의 비밀은 놀랍게도 수면 마취제였다. 부작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스타들이 약물에 의존하는 이유는 뭘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연예인은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가 나가면은 돈을 벌기 때문에 솔직히 안 나가가지고 그 돈을 안 버는 것보다 어떻게든 그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만 원에 뭐 만 원 가까이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으면 당연히 몇 천만 원을 벌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운영을 하고 또 그만한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필요악이죠. 스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잠을 줄일 때 또 다른 이유로 밤을 보내는 이들이 있으니 프리아성 같은 네온사인 한켠에 밤샘 조명을 자랑하는 학원과 간판의 존재 이유. 잠자는 시간마저 아깝다는 대한민국의 천만 수험생이 바로 그들이다. 4시간? 안 피곤해요? 체력과의 한판 승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선 신종 피로회복제까지 복용한다는데 그거 하고 나면 어때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음날 괜찮아. 평소보다는 졸음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안 피곤하게 계속 맑은 정신으로 유지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고요. 일명 수능 주사를 맞는다는 수험생들.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수험생 학부모를 만났는데 잠깐의 피로함 그런 거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걸 막잖아요. 얼마큼 자느냐 안 자느냐, 머리가 얼마만큼 맑아지느냐 안 맑아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엄마들이나 애들이나 서로 비밀이에요. 저희 아이도 지금 패키지도 맞추고 있어요.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좋다면 맞춰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효과가 없을지언정 감기 걸리지 않게 아프지 않게 컨디션을 좀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 최고의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항상 한 걸음 빨라야 돼요. 진을 받더라도 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있나요? 3년 고생해서 30년 이상을 편하게 살게 하고픈 게 부모 마음. 그 마음을 어쩜 그리 잘 알아주는지 고마운 수능주사 그 정체가 궁금했다. 강남 번화가에 위치한 한 피부과. 한때 성형수술로 유명세를 치른 이곳은 언제부턴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더욱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치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주사 맞으러 왔는데요. 주사? 네. 혹시 그 수능 주사 같은 거 맞으러 온 거예요? 네. 몇 번이나 맞아봤어요? 5번 정도 맞은 것 같은데요. 어때 좀? 효과 있어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도 별로 안 졸려서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 주사 맞는 거 알아요? 서로 말 안 해요 그런 건. 왜요? 주사 맞아서 공부 잘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졌는데 주사 누구 이기면. 이 주사 맞으면 뭐 공부가 잘 된다고요? 뭐 그렇죠.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낫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맞을까요? 글쎄요. 맞겠죠. 뭐 여기 엄마들보다 걱정인데요. 교과 수업이 끝난 평일 오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데 강력한 입소문의 수능주사 과연 효과는 어떨까? 혹시 몇 번째 여기 오시는 거예요? 2번째.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주 못 맞으러 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시간 날 때 오라고 하셨어요. 시간 날 때? 네, 시간 날 때. 뭐 맞고 나면 뭐 다음날 개운하고 그래요? 네, 그냥 맞고 나면요. 그냥 좀 덜 피곤하긴 해요. 수능 주사에 대한 보다 의학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한 고등학생과 함께 병원을 찾은 제작진. 본격적인 탐문에 들어가는데 효능이 어때요? 맞았어요? 네, 효과는 꽤 좋죠. 꾸준하게 맞으시면 마늘도 괜찮고 아니면 태반 주사도 괜찮아요. 학생이 태반이요? 네. 마늘 주사 같은 게 마늘 들어가는 거예요? 피곤이 쫙 풀려요. 한 번 맞아서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늘 주사는 꾸준하게 맞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계속 맞지 않으면 뭐 어느 기간만 맞는다 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으신다면 이제 공부하시는 동안 계속 맞으시면서 그러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와요? 네, 많이 수험생들 많이 하시죠. 태반도 효과는 좋고요. 꾸준히 맞으면 탁월한 피로회복 능력을 보인다는 수능 주사. 과연 그 정체는? 최근에 그 마늘 주사, 감초 주사라는 이름으로 마치 이제 마늘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피로 회복이나 심지어는 뭐 정력 증강에 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과대 광고해서
이 사용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학 관련 협회나 제약 단체 협회 등에 자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늘이 안 들어간 마늘 주사, 거기다 효과마저 부풀려진 것이라는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실제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주사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그걸 맞고 편해졌다고 해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이 꽤 있는데 실은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주사를 갖춰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사가 들어오게 되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아직은 없어요. 그게 좋다고 저 사람이 맞으니까 좋으니까 나도 맞으면 좋겠지 하고 이제 개개인을 이제 차별화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한쪽으로만 몰아서 맞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곳에, 그러니까 이제 태반 같은 경우에 뭐 피하 지방에 맞으셔야 되는데 혈관으로 맞게 된다던가 이러면은 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수능주사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달리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수험생 가정에서는 수능주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강력한 피로회복제를 막기 위해 일본행을 결심하기도 한다는데. お疲れ様です。免疫細胞についてお尋ねしたいことがあってお電話差し上げてるんですけど。1週間後に培養されたその免疫細胞を患者の方に直接投与する形で行っております。じゃあ、病院に2回ほど訪問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かね。実はこちら韓国なんですよ。韓国の方ですか。そうですね。昨年の冬頃から韓国の方々がたまたま訪れてる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月に2、3名ほどいらっしゃってます。がんの患者さんが 80% ぐらいで、その他の免疫力を高めるとかそういうような理由で来られる方も 20% 頃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昔は中年の方々、企業を運営している方々とかが多かったんですが、最近は受験生の方々も見られてますね。はい。お値段の方はどれくらいですかね。1回の投与でですね、万円いただいております。予約をなさると早めに可能です。病気にかかってない人がこの細胞注射を受けるとなんか害になったりすることはないんでしょうか。本人の免疫細胞を本人の体に直接投与するため害にはならないとい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정체불명 피로회복제로 잠을 쫓아가며 학원으로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 지친 영혼을 달래줄 피로회복제는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밤을 새우기 위해 피로회복제를 찾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금요일 밤 클럽가의 젊은이들. 피곤함을 잊고 편하게 즐기기 위해 그들이 피로회복제를 구경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 거기다 체험 적용까지 있다면 일석이조, 없어서 못 산다고. 문제는 이런 피로회복제가 명백한 마약이라는 사실. 피로회복 기능 역시 그저 환각일 뿐이라는데. 약을 함으로써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막 슈퍼맨 같고 힘이 넘치고, 그러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 자기 거울로 자기를 봤을 때 자기 몰골이 너무 추하고 힘도 없고, 그 약을 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꽂게 되고 뭐 투약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뭐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의존성 때문에 피로로 인해서 계속 투약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렇다면 과연 클럽가에선 마약성 피로회복제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몇몇 인기 클럽에서 판매상과 다리를 놔주고 있다는 제보. 가격도 몇만 원대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데. 하지만 올해 초 대대적인 단속이 있은 터였다. 일단 클럽 안으로 잠입을 하긴 했지만 좀처럼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
구할 수 있다는데 몇 차례 시도 끝에 판매상을 만난 제작진. 그는 자신을 유학생이라 소개했다. 그런 것들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런 게 쉽게 거래가 되는지 다 아는 사람들 통해 사는 거라 아무 나 가서도 이렇게 그거 같은데 잘 나요. 거래하는 친구들이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남자니까 20대 정도 초반? 아직도 사장님 참 거래 해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거래를 잘 하세요? 굉장히 기대하고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너무나 쉽게 마약류를 접하는 젊은이들. 과연 그 말로는 어떨까? 검찰의 의뢰나 본인의 의지로 입원을 결정해 최대 1년까지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국립약물치료소.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신비의 피로회복제. 그 약효가 떨어졌을 때 그들은 너무나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야만 했다. 중학교 때만 있고 하나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싸이 같은 데 가면 친구들 사진 보거든요. 그럼 애들 교복 입고 막 사진 찍잖아요. 그냥 그거 문제도 좋아요. 누구한테나 사실한도 안 하잖아요. 자식한테도 안 하잖아요. 저녁마다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는 거 그래, 저렇게 경우는 나가면 이런 보관찰이 또 붙더라고요. 재검할 우려가 있다고. 그것도 기가 차고. 많이 후회되시나요? 그럼 이제 참. 과연 무엇이 이들을 피로회복제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을 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쳐가면서도 정체불명의 피로회복제를 찾는 이들. 어쩌면 피로회복제의 또 다른 이름은 마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 말로는 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간지면 하면 감 지르고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제가 제 모습을 본 적은 없죠. 밤이 무섭다. 잠이 두렵다. 매일 밤 원인 모를 자신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뇌는 잠들었으나 몸은 깨어있다. 한밤의 테러 목류병. 하지만 기억할 수 없다. 목류병의 실체는 무엇일까? 차라리 악몽이면 좋으련만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난폭한 행동들로 일생의 3분의 1을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 목류병. 목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잘 알려진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의 40%가 목류병을 경험한다는데 잠이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얕은 잠, 3단계, 4단계 깊은 잠. 이 3단계, 4단계 깊은 잠일 때는 뇌파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어떠한 흥분이나 어떠한 놀래는 이런 뇌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네, 진짜 잠을 쿨 잘 자는 단계인데 이때 이상한 뇌를 흥분시키는 뇌파가 나오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난폭한 좀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야 될 행동이 나오는 특히 깊은 잠에서 이거를 바로 이제 목류병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면 중에 보이는 이상 행동들은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 뇌파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류병 환자들이 정상인의 뇌파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야간 수면 뇌파. 제작진은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수면 뇌파에서 그들에게만 나타난다는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뇌파고요. 이렇게 안전도, 이렇게 턱 근전도.
수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수면 형태를 나타낸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는데 파형을 살펴보면 정상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과 주기를 가진 고른 뇌파가 나오는 반면 몽유병 환자의 경우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지러운 파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뇌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뇌는 수면 중에 엄청난 자극을 받고 있다.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함과 동시에 전혀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 흔한 게 호흡장애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호흡장애는 코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골이는 지금 전인구의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코를 골고 있고요. 이제 코를 골면서 뇌를 흥분시키는 코골이가 있고 뇌는 흥분시키지 않고 소리만 나는 코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다음 검사하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코를 골면서 뇌까지 계속 흥분하면서 그 흥분한 뇌파가 3, 4단계 잠에서 딱 만나게 되면 이제 솟아지게 놀라면서 이제 목류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코골이가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실제 몽유병 환자를 살펴보았다. 정상인과 다름없이 코를 골던 이 환자는 갑자기 호흡장애 현상을 먼저 보인 후 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몽유병 행동이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한 성폭행 사건은 몽유병 환자인 가해자에게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었는데 국내 사례는 거의 없지만 외국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심하면 뭐 살인까지 벌여주고 어떠신 분은 자유행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기억을 못해요. 저는 별로 낮에는 별로고 안에는 심한 사람은 아까 말대로 계속 얼굴을 치거나 자기 스스로가 자해행위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40대 후반의 한 여성. 몽유병을 오래 앓고 있었지만 사회적 체면 때문에 쉬쉬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 이 여성의 증상은 밤마다 옷을 벗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벗겨져 있는 자신의 알몸을 보고 매번 소스라치게 놀랐다는데 속옷까지 다 벗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평범한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환자도 폭력적인 행동으로 변하는 몽유병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자면서 계속 다리를 움직이는 하지불안증 증세를 갖고 있던 이 환자 역시 검사 결과 심각한 몽유병 진단을 받았다. 한편 자는 동안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섭취하는 환자도 있었다. 수면 단계에서 음식을 먹는 40대 남성은 수면 섭취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환자들에 비해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이 환자는 자면서 화장지로 입가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수면 중의 행동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전문의의 조언에 따르면 잠을 자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인을 시도했던 몽유병 환자도 있었고 밤이면 밤마다 아파트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추락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평소에는 빵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한밤중에 인근 슈퍼에 가서 빵을 사 먹고 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실제 몽유병 환자는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몽유병을 목격했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받았다. 몽유병 때문에 매일 밤을 샌다는 그는 PC방에서 몽유병 증세를 보였다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갑자기 졸다가요. 졸면서 뒤로 자빠지면서 막 떨더라고요, 몸을요. 악을 쓰면서 한 번. 악을 쓰면서? 예.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면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앉아서 게임을 하시던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가게를. 그리고 또 다시 왔길래 제가 가게 오지 말라고 하고 보냈거든요. 동네에 있는 모든 PC방마다 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인근에서는 이제 찾아갈 PC방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는데 제작진이 소문 끝에 찾은 그는 어렵게 자신의 증세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잘 때 맨날 해.
잤다 하면 무조건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는데 그게 대부분 한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심해요? 그거요? 그 증세가. 그러니까 그거 말로는 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간지면 하면 감 지르고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한다는 그것밖에 설명 못해요. 진짜 많이 고치고 싶었겠어요. 차라리 장애자처럼 다리 하나 없는 게 낫지. 물론 내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병 갖고 있겠지만 뭐 장애자가 임하든 뭐저 전화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답답함을 토로하던 그는 갑자기 제작진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저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잠깐 뭐 오늘 건 보고 싶으면 저 보여줄 수 있는데. 자신의 증세를 알아준 제작진이 고마웠던지 친근감을 보이며 먼저 함께 하자고 해온 그. 과연 몽유병은 나타날 것인가? 제작진은 반신반의하며 그와 밤을 같이 지내보기로 결정했는데 방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했던지 환자는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 사이 제작진은 방 한 구석에 야간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면 촬영 준비를 마쳤다. 편안하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조용히 그의 증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새벽 1시경 잘 자던 그가 뒤척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작이 시작됐던 것이다. 한눈에 봐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환자. 도저히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듯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자자.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달래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다. 어렵게 다시 잠을 청했던 환자는 새벽 2시 반경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렬하고 격한 증세를 보였는데 강하게 몸부림치며 알아듣지 못하는 말까지 중얼거렸던 그. 몸에 이상을 느꼈을까? 머리를 만지며 괴로워했는데 잠에서 깨어난 그는 조금 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 보였고 심지어 어딘가 많이 아파 보였는데 지금 몇 시야? 뭔가에 홀린 듯 자꾸만 시계를 주시하던 그에게 시간을 물어보았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는데 3시 10분인데. 하지만 제작진의 시계는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수면 중인 것일까? 아니면 무의식 상태인 것일까? 꿈 꿨어? 꿈 안 꿨어? 어떤 기억나? 기억 잘 안 나? 22년 동안 몽유병에 시달렸다는 환자. 어떻게 매일 밤을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더 이상 자기 싫다는 그는 책을 집어들고 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어렵게 잠자리에 들고 마는데 그에게 평온한 밤은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새벽 4시경 다시 3차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워. 누워. 제작진이 밤새 관찰한 결과 1시간 반 단위로 발작이 이어졌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환자가 수면을 취하고 발작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고통스러웠던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았다. 환자는 자신의 자는 모습이 궁금하다며 제작진에게 촬영본을 보여줄 곳을 요구했는데 22년간 자신이 밤마다 알아온 모습을 처음 보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제가 제 모습을 본 적은 없죠. 제가 제 모습을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좀 안 좋게만 하면, 안 좋은 말만 하면 좀 더 그렇죠. 기분이 좀 아니. 얼마만큼 낳고 싶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니까 감 안 지르니까 안 돌아다닐 정도. 매일 밤 계속되는 이 지독한 악몽은 정말 끝이 없는 것일까?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진 않을까?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며칠 동안 살펴본 제작팀. 조금 더 자세한 진찰과 치료를 위해 서울로 함께 향했다. 내가 목록병이니까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한번 잡고 싶어요. 그냥 내가 목록병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났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 그 사람한테 확인시키고 싶어요. 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날들에 비해 그의 꿈은 의외로 소박했다. 졸리면 자지 왜 게임하고 있어? 목록병 안 까먹어서 게임해. 잠 안 들려고 게임하는 거야?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지도를 펴고 서울이 어딘지 알려달라는 그. 원래 길 갈라지잖아. 장난치고는 꽤 진지하게 묻는 그의 모습이 의아했는데 여기 있지. 서울 찾아봐. 서울. 진입 근처였어요? 서울. 맨 끝에서 끝이잖아. 서울하고 치면. 서울이 무슨 돈데야? 그러니까 경상남도 있고 무슨 돈데야? 서울 특별시야. 서울은 도가 없고. 특별시? 응, 경기도 근처에 있어. 그냥 서울이 어디 있어요? 응, 서울 경기도 바로 밑에. 상당히 뭐네. 끝에도 끝이지. 야, 한참 더 가야 되네. 한참 남았지. 아, 저 내 혼자 울산 갔죠? 저는 못 찾아요. 평생을 족쇄처럼 따라다닌 몽유병 때문에 1시간 이상의 거리는 못 다녀봤다는 그. 자신이 먼 거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만 한데 26대가 좀 못 찾아본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참 한심하네. 26대 가지고 서울도 혼자 못 찾아가고 뭐 집에 못 가고. 긴 시간을 달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 오늘은 여러모로 역사적인 날이라는 그의 첫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63 빌딩. 이야, 신기하다. 우와, 내 눈을 한 거야 이거. 내 눈을 63 빌딩에 보다니 진짜 신기해요. 아이처럼 좋아하는 그의 모습은 정상인과 다름없는 순박한 26 청년이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취재진의 집에 거처를 둔 그는 잠자리가 바뀐 탓일까? 이전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여줬는데 새벽 2시경 잠을 자다 갑자기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잠시 후 난폭한 증세를 나타냈다. 뜻밖의 행동에 제작진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그의 증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깨어있을 때처럼 말은 주고받았지만 그의 눈에서 초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결국 30여 분 후 환자는 또다시 발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구타를 막으려는 듯 베개를 집어들고 꼭 놓지 않았는데 제작진과 밤을 보낸 며칠 내내 그는 하룻밤 사이 4-5번의 발작을 반복했다. 환자가 피곤할 경우 그 패턴은 시간을 좁히며 더 자주 나타났다. 또한 자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수록 조금씩 난폭해지거나 다른 양상을 띠며 아주 다양한 몽유병 증세를 보여주었는데 치료를 위해 올라온 서울의 밤은 이렇게 또 힘겹게 저물어갔다. 다음날 제작진은 몽유병 치료를 위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가 처음으로 받은 검사는 수면 다원 검사. 이 과정을 통해 환자가 수면 중에 행하는 모든 행동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뇌파를 통해서 주무실 때 뇌의 활동성이 얼만큼 되는지 보면서 수면 단계하고 중간에 얼만큼 각성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뭐 로봇가 되신 것 같다고 이상하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하고 소리 내보세요. 이거는 코 고시는 거 있으신지 알아보는 마이크예요. 수면 다원 검사는 뇌파, 심전도, 코골이, 다리 운동, 안전도 등 수면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체크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다. 검사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환자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검사에 지장은 없을까? 이렇게 일찍 잠드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거의 보통 10분에서 30분 걸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심한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는 데까지 시간이 금방 걸려요. 머리만 대면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낮기 때문에 양으로 채우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방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를 통해 환자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몸에 부착된 시스템이 수면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역시나 그는 오늘도 비슷한 발작 증세를 나타냈다. 검사를 했던 하룻밤 동안에만 무려 9번의 몽유병 증세가 관찰됐는데 누구와 싸우는 듯한 행동, 몸을 너무 격렬하게 흔드는 바람에 몸에 붙였던 검사 시스템이 모두 떨어져 나갔다. 엎드려서 주무시면 안 되세요. 똑바로만. 주무시다가 렘 수면 단계에서 갑자기 깨시더니 팔과 다리를 많이 움직이면서 마치 싸우는 듯하게 그런 동작을 취하시면서 깨셨었어요. 처음 본데 이런 사람. 네. 며칠 후 병원을 다시 찾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소리 지르면서 밤에 주무실 때 기억나세요? 소리도 나고 막 기억날 때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네. 이게 숨이 멈추는 거예요. 원래 이게 숨이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상인 분들과 비교를 해봐드리면 이게 호흡이 이게 세근세근 쉬는 거거든요. 수면 중 고른 파형을 나타내는 정상인의 뇌파와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그의 뇌파는 일정한 패턴이 없이 아주 불규칙하고 어지러운 파형을 그리고 있었다. 일단은 높이가 어때요? 되게 불규칙하죠, 호흡이. 호흡 자체가 일단 불규칙해 되게 불안해요. 왜 이렇게 모양이 삐뚤삐뚤하고 급기야는 일직선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뇌가 화들짝 놀랍니다. 코를 골면서 나타난 무호흡 현상. 그로 인한 발작 증세와 뒤이어 나타나는 몽유병 증세까지. 환자의 모든 수면 상태는 그래프상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 그렇다고 잠을 안 잘 수도 없는 노릇. 몽유병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운명인 걸까? 거의 한 80%에서는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20% 장담 못하는 게 뭐냐면 이미 기술적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런 게 세팅이 돼서 아주 강하게 몽유병으로 표현되신 분은 100%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2차적인 원인만 제거해주면 좋아지기 때문에 한 70-80%에서는 거의 완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세가 악화되면 파킨슨씨 병으로까지 유발된다는 몽유병.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만 치료 방법을 몰라 다들 쉬쉬한다는데 22년간 몽유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환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12년 못 고치는 병인 줄 알았는데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좋죠. 진짜 그 다 낫기만 하면. 낫기면 어떻게 하나요? 팬티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 어르신들께 귀신병으로 불려서일까 몽유병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몽유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인 동시에 누구나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다. 단순한 수면장애가 당신의 더 큰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면장애 100만 시대, 자신의 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몽유병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한 때다. 깊은 잠에 빠져야만 나타난다는 몽유병. 잠이 들면 들수록,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K씨처럼 몽유병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몽유병 증세를 호소하는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면 나타난다는 이상 행동. 이것이 과연 술 때문인지 몽유병인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제작진은 그를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지난 2달간 계속됐다는 이상 행동. 특히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든 날에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TV 켜고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왜 그러네요. 창문을 왜 뛰어내리려고. 뭔 소리 하냐고. 여기에 이게 걸려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막아놨을 때 이게 이제 꼴대로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게. 혼자 잠이 들면 더욱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몰라 결국 창문이 열리지 않게 장치까지 해뒀다는 K씨. 알을 하나 지른 상태에서 하나를 더 딛고 떨어질 상황에 온 거예요. 제가 뛰어가지고 말렸거든요. 근데 그걸 또 기억을 못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의뢰하는 행동, 세면대에 소변을 보는 것은 기본이었고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TV를 켜고 잠이 든 채로 앉아있기도 했다. 그때마다 같이 자던 사람들이 깨우곤 했다는데 심지어 속옷만을 입은 채 문 밖으로 나간 적도 수차례. 하지만 잠에서 깨면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 동안에는 뭐 꿈을 꾼 것 같다든지 그런 기억도 없어요? 전혀 그때는 꿈을 안 꿨어요. 요번 근래에는 꿈을 많이 꾸는데 그때 당시에는 꿈꿀 겨를도 없었고 거의 잠을 자도 전 깊숙이 잠을 잤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어나면 되게 개운해요. 근데 계속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모르니까 제가 뭘 했는지 생각이 전혀 안 나니까. 그는 과연 주사일까 몽유병일까? 그의 행동을 검사해보기 위해 제작진은 그와 함께 서울의 한 수면센터를 찾았다. 몸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를 온몸에 부착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수면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검사해보기로 했는데 잠자는 상태라서 알파파가 막 나오는 상태거든요. 턱에 붙인 센서인데요. 빨간 선요? 예, 요거. 몸에 부착한 센서가 수면 중의 뇌파 움직임, 호흡 상태 등을 모니터에 표시해주면 정상 수면 상태와 비교해서 그의 증세를 판별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몽유병 환자라면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그래프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데 이제 잠이 들기만을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김현철 씨. 자신이 정말 몽유병 환자는 아닌지 불안한 표정이다. 차라리 몽유병이 아닌 주사였으면 솔직히 더 편하겠어요. 술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몽유병이라면은 골 아프잖아요. 정말 그이의 바람대로 그간의 행동은 주사였을까? 상태에서 눈동자만 왼쪽 보세요. 검사 전 모든 확인이 끝나고 그는 이내 잠이 들기 시작했다. 몽유병이 의심되는 환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는 아주 얌전히 잠을 자는 모습인데 그가 잠이 들고 2시간이 경과하자 조용히 잠을 자던 그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눕는다. 이건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 다음 날 아침 그의 행동을 확인시켜줬다. 동영상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자다 일어난 자신의 행동을 확인하더니 스스로도 놀란 듯한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날 때 그런 몽유병이나 각성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잠에서 깨어나는 게 이 친구는 그
각성장애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결국 그가 지금까지 자면서 했던 행동들은 주사가 아닌 몽유병임이 밝혀졌다. 다만 술을 마시면 각성 효과가 있어 몽유병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데 잘 때는 꼭 문장도 잘하고 그걸 본인의 무의식 중에 열지 않게끔 안전장치 해놓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성인의 약 4%에게서 나타난다는 몽유병. 다양한 증세만큼 그 원인도 다양하다. 깊이 잠이 든 상태에서 어떤 요인이 뇌를 깨우면 잠들어 있는 몸 상태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데 그게 바로 몽유병이다. 뇌를 깨우는 원인은 호리가 될 수도 있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잠버릇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숙면까지 방해한다면 어떨까? 어렸을 때 중학교 때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 좀 이렇게 심해요? 소리가? 그 어렸을 때는 이제 혼자서 방에서 자다 보니까는 몰랐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이렇게 몇 번 지내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잠을 못 잘 정도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제 가는 소리에 그 소리에 제가 깰 때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작진과 함께 잠을 자보기로 한 살해자. 직업상 단체 생활이 많다는 그는 자신의 심한 이갈이 때문에 수차례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누운 지 30분이 지나자 깊은 잠에 빠진 듯한데 그가 자는 동안 계속해서 관찰했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는데 새벽 2시가 되자 뒤척이기 시작하더니 턱을 움직이는 모습과 함께 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카메라를 통해 들리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가는 소리가 선명했는데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는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살짝 방으로 들어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단체 생활에서는 여지없이 쫓겨난다는 제보자. 그의 이가는 소리는 무려 65데시벨 이상이었다. 한 50에서 60데시벨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야밤에 들리게 되면은 수면 유발을 하는데 한 7, 8배 정도 막 그 불안해서 못 들게 된다는, 그러니까 딴 방에 가서 자야 되는 이런 그 불안 심리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두가 그와 함께 자는 것을 꺼리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그는 어젯밤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는데요. 조금 중간에 간 것 같은데 그 한 번 깼던 것 같은데 갈면서. 아니요? 이빨이 희한하게 난 게 천장에 또 이빨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입천장에 이가 나 있다. 병원에 혹시 치료는 안 받아보셨어요? 가는 것 때문에는 치료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 치아 때문은 아닐까? 제작진과 함께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일단 치아가 얼마나 손상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 치아가 서로 닿는 부분이 모두 갈려서 변형이 된 것은 물론 턱 근육에도 무리가 가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가 이를 가는 원인은 따로 있었다. 부합도 안 맞네요. 위아래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 촌장이 난 이 때문에 치열이 맞지 않아 이를 갈게 되는 거라는데 이게 지금 치열이 이렇게 바르지가 않으면 치열 때문에도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랫동안 무심코 방치했던 치아가 바로 이갈이의 원인일 거라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 나오는데 뽑았습니다. 결국 이를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이갈이를 교정하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방해가 되는 치아를 하나 제거했기 때문에 이갈이 증상이 많이 완화될 확률이 높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제 또 다시 마우스피스나 스플린트를 이용해가지고 이갈이 치료를 마무리하면은 제 생각엔 선생님께서 크게 앞으로 이갈이로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치아 하나 때문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숙면까지 방해해왔던 것. 이제 더 이상 고통의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냥 이제 편하게 잠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을
최대한 안 갈고 그다음에 취직도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그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밤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잠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도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이 찾아온다는 기면병. 잠을 충분히 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할 경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탄력 발작과 근육마비를 동반하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10년 이상 기면병을 앓아왔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특히 책상에 늘 놓여있는 약병은 기면병이 평생 약에 의지해야 하는 병이란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지금 어떤 증세를 앓고 있는 걸까? 주간 졸음 그리고 이제 탄력 발작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이제 감정이 이제 뭐 너무 웃기거나 너무 슬플 때 정신은 말짱한데 이제 간질처럼은 아니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몸에 이제 제 의지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증상이 있거든요. 잠을 깨우는 약, 발작을 완화시키는 약, 졸음을 방지하는 약까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잔다고 진짜 어렸을 때 저 때리기까지 하셨어요. 아침에 애가 뭐 이렇게 많이 자냐고. 안 일어나니까. 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계속 조느라고 일상적인 생활을 못했으니까 그 시절에 했어야 할 행동들을 못하고 거의 잠으로 보냈으니까요. 제가 운전을 할 때요. 이 기면병인지 모르고 운전했을 때 이제 신호대기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탄력 발작 증상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쓰러지고 신호 대기 중이라 어떤 활동을 안 해도 됐지만 그 신호 대기 순간만큼은 정말 떨렸었어요. 긴장되고 몸은 안 움직이는데 또 나로 인해서 다른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불가항력적인 졸음. 분명 병의 한 증상이지만 주변의 배려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같은 아픔을 가진 환우들끼리 만나 고통을 털어놓기도 한다. 오늘은 기면병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했다는 환우를 만나 그 비결을 들어보기로 했다. 검사 잘 받으세요. 우연한 기회에 기면병 진단을 받고 좌절도 했지만 지금은 노력과 의지로 극복했다는 문성환 씨. 기면증에 대해서 지금도 뭐 앓고 계신가요? 현재는 이렇게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탄력 발작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웃긴 거 많이 보게 되면은 막 웃다 보면 그때 다리가 빠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스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증상은 줄어 있습니다. 다리가 빠진다고? 다리에 기운이 빠져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웃으시다가 그게 증상이 나타나시죠? 예, 이게 짧게 웃었으니까 이거 이 정도 괜찮은데요. 막 웃기는 거 막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리에서 발에서 이렇게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나도 이제 한동안 앉아 있다가 나와야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약은 드세요? 약은 안 먹습니다. 양약은 안 먹고 그냥 제가 제 몸에다 스스로 침만 놓습니다. 침을요? 예, 제 몸에 직접 침을 놓습니다. 침을 놔도 되나요? 예, 그럼요. 침을 함부로 시술하면 불법으로. 저는 한의사기 때문에요. 한의사요? 예, 저는 제 몸에다 직접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의사 자격증. 쏟아지는 잠을 극복하느라 남들보다 수십 배의 노력으로 한의사 면허를 땄다는 문성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면증이 확진이 된 게 2001년도였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턴을 하게 되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예, 밤 늦게 자고 새벽이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런데 거의 기면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턴을 들어갔으니까는 새벽 5시에 일어야 되는데 뭐 그거 깨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맨날 과장한테 혼나고 차트를 이렇게 잘 적어야 돼요. 차트 한 장 한 장씩 끼워서 이렇게 적게 돼 있는데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정말로 잠이 심하게 올 때는 막 이렇게 자다가 꿈하고 현실하고 관계가 이렇게 모호해져요. 그러면서 차트에다가 꿈령을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어느 순간 딱 깨보면 이렇게 꿈의 내용이 쭉 적혀 있고 이렇게 찌 그어져 있고. 침을 빼야 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혼나기도 여러 번. 늘 위급한 순간이면 잠이 들어있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데 그에게 잠은 언제나 절대로 풀지 못할 숙제와도 같았다.
저 같은 경우는 침으로도 물론 치료했지만 여러 가지 생활 환경, 뭐 수면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조절을 잘 해가지고 증세를 많이 이렇게 줄였어요. 일단은 뭐 잠 때문에 한의사 면허 시험조차 떨어질 뻔했다는 문성환 씨.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병을 연구해 치료 방법을 찾아낸 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인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아직까지 기면병은 완치될 수 없는 병. 자신과의 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20년도부터 제가 제 몸에 침을 놨습니다. 기면증으로 해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침 놓고 나서 아주 많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6년이 넘도록 침을 맞아왔지만 한시라도 게을리하면은 잠의 공격에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면병 환우 누구라도 그렇듯이 기면병의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을 환자가 아닌 의지 박약으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라는데.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잠이 많으면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이게 무병이냐 아니면은 이게 뭐 밤에 뭐 컴퓨터 오래 하거나 텔레비 오래 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수면장애, 단순히 편안한 밤을 보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간단한 잠버릇이라고 생각했던 수면장애는 또 다른 병을 부를 수도 있고 심지어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침실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